구치소 접견실의 불빛은 차가웠다. 오장민은 유리창 너머의 작은 시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마대창 회장을 살리기 위해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살인미수 피의자가 되어 이곳에 앉아 있었다. 강백호가 접견실로 들어왔을 때 장민은 억지로 웃으려 했다. 하지만 입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백호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을 늦췄다. 평소라면 씩씩하게 버티겠다고 말했을 장미가 오늘은 눈빛부터 지쳐 있었다. 백호가 의자에 앉았다. 장미씨. 장미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백호씨, 나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채화영이 이 판을 혼자 짠 건 아니에요. 압니다. 아마 형사와 검찰 쪽도 채화영이 다 손댔을 거예요. 백호의 눈빛이 낮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려고 합니다. 장미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백호는 접견실 탁자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끝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채화영 대표님이 장미 씨를 구속 상태로 묶어두려면 수사 라인과 여론 라인을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건 주주총회입니다. 장미 씨 사건은 그 전까지 정숙희 씨와 회장님 쪽을 묶어두려는 장치예요. 장미는 숨을 삼켰다. 그러니까 나를 인질처럼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장미는 이를 악물었다. 정말 끝까지 사람 마음을 찢네요. 백호는 장미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제가 대표님을 만나겠습니다.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혼자요? 네. 위험해요. 채화영이 그냥 보내줄 리 없어요. 백호는 조용히 말했다.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통보하러 가는 겁니다. 장미는 그 말 속에 담긴 결심을 알아차렸다. 백호는 이미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마대창의 금고에서 찾은 최명철의 인감도장, 위임장, 회장실 영상, 그리고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주총회 전 비자금 흐름. 그는 채화영이 장미를 붙잡아두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장미는 낮게 물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요? 그때부터 진짜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장미는 눈물을 닦았다. 나 나가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백호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장미는 백호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다. 백호 씨. 나를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장님도 지켜야 해요. 엄마도요. 채화영은 지금 다 잃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무서워요.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번엔 대표님이 제일 아끼는 걸 먼저 끊을 겁니다. 제일 아끼는 거요. 돈입니다. 장미의 눈빛이 달라졌다. 백호는 낮게 말했다. 대표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협박, 약점, 그리고 돈. 주주총회가 가까워질수록 비자금이 움직일 겁니다. 그 돈만 막으면 대표님 편에 서려던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장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채화영 왕국의 기둥을 부수는 거네요. 네. 장미는 고개를 들었다. 구치소의 차가운 벽 안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럼 나도 나가는 즉시 움직일게요. 채화영이 내 인생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안에 다시 오겠습니다. 장미는 백호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백호 씨. 그가 돌아보았다. 채화영한테 말해줘요. 나 안 무너졌다고.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드림그룹 본사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백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된 녹음 파일과 문서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채화영의 로비 자금 흐름 일부, 회장실 영상 캡처, 최명철 위임장 사본, 그리고 장미를 현행범으로 몰아넣은 신고자의 통화 기록 일부. 아직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다. 그러나 채화영에게는 충분한 압박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채화영의 사무실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다. 주주총회 준비로 내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겉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마대창의 의식불명, 정숙희의 친딸 인정, 오장미의 체포, 강백호의 정체까지 겹치며 드림그룹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틈을 채화영이 다시 파고들고 있었다.
백호는 비서가 맞기도 전에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최화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피습 사건 직후에도 그녀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검은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차분하게 쥔 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강백호 씨. 예의라는 걸 잊으셨나 봐요. 백호는 문을 닫았다. 최화영. 최화영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백호가 더 이상 대표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 호칭의 변화만으로도 방 안의 긴장감은 달라졌다. 오늘은 꽤 감정적이네요. 백호는 책상 앞에 섰다. 당신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최화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요? 난 당신과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겁니다. 최화영은 펜을 내려놓았다. 오장미를 꺼내고 싶으면 무릎부터 꿇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장미 씨는 오늘 풀려납니다. 최화영은 짧게 웃었다. 그건 당신 희망사항이고요. 백호는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다. 비공개 신고번호, 담당 형사와 검찰 쪽으로 흘러간 자료, 그리고 사건 직전 회장실 내부 영상 일부. 아직 전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의 손끝이 아주 짧게 멈췄다. 백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대표님이 원하는 건 장미 씨가 감옥에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까지 가는 겁니다. 정숙혜 씨를 흔들고 회장님 쪽을 묶어두고 그 사이 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 최화영은 미소를 지었다.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수장고에서 로비 자금이 움직이는 것도 압니다. 최화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말이죠? 이번 주주총회만 넘기면 드림은 정식으로 당신 것이 된다고 하셨죠. 최화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에서 짧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 주주총회만 넘기면 드림은 정식으로 내 거가 되는 거야. 녹음은 짧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최화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법 녹음인가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죠. 더 중요한 건 이 파일이 이사회와 언론에 동시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화영은 그를 노려보았다. 원하는 게 뭐죠? 백호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오장미 씨 석방. 구속영장 청구 철회.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전환. 최화영은 웃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여유로운 웃음이 아니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난 수사기관 사람이 아닌데. 대표님 손이 닿은 곳에서 시작된 일이니 대표님 손으로 멈추실 수 있겠죠. 최화영은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짚었다. 내가 싫다면요? 백호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그럼 수장고 자료부터 나갑니다. 로비 자금이 움직인 흔적, 주주총회 위원들과 연결된 계좌, 그리고 대표님이 차명으로 숨겨둔 미술품 거래 내역. 최화영의 눈빛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백호는 낮게 말했다. 최화영, 당신은 지금 장미 씨를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돈주를 지킬지 오장미를 감옥에 둘지 선택해야 합니다. 최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강백호 씨,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통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요. 최하준이라는 이름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마대창이 뭘 숨겼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백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카드도 오래 쓰셨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습니까? 제 출생이 흔들린다고 장미 씨를 버릴 줄 알았습니까? 당신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백호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최화영은 그를 노려보았다. 백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안에 장미 씨가 나오지 않으면 대표님의 수장고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는 열리기도 전에 끝납니다. 그는 몸을 돌렸다. 최화영이 낮게 말했다. 강백호 씨. 백호가 멈췄다. 오장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어요. 백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장미 씨는 당신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뭔데요? 사람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백호가 나간 뒤
채화영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문이 닫힌 자리만 바라보던 그녀는 책상 위 봉투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종이를 파고들었다. 오장미 때문에 감히 나를 통보해. 그녀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다. 검찰 쪽 연결해. 상대의 목소리가 들리자 채화영은 낮게 말했다. 오장미 구속영장, 오늘은 멈춰요. 상대가 뭐라고 말하자 채화영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말이 많네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대신 주주총회 쪽 자금은 예정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밤 전부. 전화를 끊은 채화영은 책상 위를 쓸어내렸다.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분노가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곧 다시 숨을 가라앉혔다. 그래. 오장미는 풀어줘. 대신 돈줄은 못 건드려. 그 시각 채화영의 비밀 수장고 안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미술품 보관실처럼 꾸며진 공간이었다. 벽에는 고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유리 진열장 안에는 보석과 골동품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쪽 금고에는 현금 다발, 차명 계좌 자료, 주주총회 위원들의 명단, 그리고 로비 금액이 표시된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채화영은 준호와 함께 그 안에 서 있었다. 준호는 말없이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혐오와 불안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채화영은 금고 안봉투들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만 넘기면 드림은 정식으로 내 거가 되는 거야. 준호는 낮게 물었다. 이만하면 로비 자금은 충분하지 않아요. 채화영은 봉투 하나를 꺼내 확인했다. 충분한 걸로는 안 돼. 아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해. 완벽하게 로비로 내 편을 만드는 거야.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장미 씨는 풀려날 겁니다. 채화영의 손이 멈췄다. 그 얘기를 내가 왜 해? 강백호 씨가 다녀갔다면서요. 채화영은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너 누구한테 들었니? 준호는 피하지 않았다. 이제 회사 안에서 어머니 움직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채화영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오장미가 풀려나면 내가 진 것 같아. 아니요. 어머니가 아직도 이기려고만 해서 무섭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굳었다. 준호야. 이기지 못하면 죽어. 그 말로 평생을 정당화하셨죠. 뭐라고? 준호는 금고 안돈다발을 바라보았다. 이 돈으로 사람들 사고, 증거 막고, 죄 덮고, 또 누군가를 죽게 만들고. 어머니는 항상 살아남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점점 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채화영은 그의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너 요즘 말이 너무 많아졌어.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늦게라도 배웠나 봅니다. 어떻게 사람을 찌르는지. 채화영은 준호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내 옆에 있어. 이번 주주총회만 끝나면 다 정리돼. 드림그룹이 내 손에 들어오면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요? 채화영은 잠시 멈췄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말하는 우리 안에 제가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있는 겁니까? 채화영은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준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돈으로 만든 왕국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럼 어디로 갈 건데? 강백호한테. 오장미한테. 그 사람들이 널 받아줄 것 같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더는 어머니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채화영은 낮게 웃었다. 그래. 너도 결국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구나.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배신이 아니라 멈춰달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채화영은 금고 문을 닫았다. 부탁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구치소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소식이 전해졌다. 오장미는 불구속 수사 전환 결정과 함께 석방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직원의 안내를 따라 나왔다. 문 밖에는 백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미는 백호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나온 거예요. 정말. 백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네. 나왔습니다. 장미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백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장미는 그의 품 안에서 한동안 울었다. 억울함, 두려움, 분노,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 진짜 무서웠어요. 압니다. 채화영이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갇혀있는데 밖에서 밥 먹고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백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장미는 눈물을 닦았다. 네. 시작해요.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정숙희는 마대창의 병실 앞에 있었다. 장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끌어안았다. 장미야. 엄마. 정숙희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고생했다.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어. 장미는 고개를 저었다. 나 괜찮아. 엄마는요? 회장님은요? 정숙희는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없으셔. 그래도 고비는 넘기셨대. 장미는 병실 안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채화영, 정말 가만두면 안 돼요. 정숙희의 눈빛도 변했다. 그 망할 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백호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오늘 밤 자금이 움직입니다. 정숙희가 고개를 돌렸다. 자금이라니요. 주주총회 로비 자금입니다. 대표님 수장고에서 위원들에게 나갈 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막아야 합니다. 장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돈으로 또 사람들을 사려는 거네요. 네. 장미 씨 사건을 멈춘 것도 결국 그 돈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표님은 장미 씨를 풀어주는 대신 주주총회 자금을 움직이려 할 겁니다. 정숙희는 주먹을 쥐었다. 그 돈을 끊으면요. 백호는 낮게 말했다. 대표님 편에 서려던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주주총회 전 채화영의 가장 큰 무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장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수장고를 털어야겠네요. 백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미는 망설이지 않았다. 더 이상 로비 자금을 상납할 수 없을 정도로 알거지를 만들자고요. 정숙희는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법대로만 가면 저 여자는 또 빠져나갈 길을 만들 거야. 돈으로 사람을 사고 약점으로 입을 막고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겠지. 백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작정 훔치거나 파괴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압류와 고발이 동시에 가능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수장고 안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묻고 차명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훔치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숙희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내 이름도, 내 아버지도, 내 딸도 훔친 여자가 돈까지 움켜쥐고 웃게 둘 수는 없어. 장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계획 세워요. 오늘 밤 바로 움직여요. 백호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다. 수장고 위치, 출입 권한, 보안 시스템, 채화영의 차명회사 명단, 그리고 로비 대상자들의 이름이 정리된 서류였다. 수장고 출입 권한은 채화영 대표님, 이강혁 씨, 그리고 강준호 씨에게 있습니다.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 씨요. 네. 준호 씨가 협조하면 가장 조용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숙희는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도와줄까요? 장미는 잠시 침묵했다. 요즘 준호 씨도 흔들리고 있어요. 채화영 대표님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더는 같은 편으로만 있지는 못할 거예요. 백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연락해보겠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수장고 앞 복도에 서 있었다. 채화영은 안쪽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는 문 밖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늘 밤 전부 이동시켜. 현금은 셋으로 나누고 미술품은 차명 갤러리로 빼. 주주총회 전까지 흔적 남기면 안 돼. 준호는 눈을 감았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백호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백호 씨. 백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강준호 씨. 오늘 밤 대표님 수장고에서 자금이 움직입니다. 준호는 쓰게 웃었다. 역시 알고 있었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수장고 문을 바라보았다. 제가 도와주면 어머니는 끝납니다. 백호는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을 끝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막자는 겁니다.
그게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강준호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최화영 대표님은 이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수장고 안에서 최화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이 더 이상 어머니의 웃음처럼 들리지 않았다. 무언가를 삼키고 누군가를 밟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거래하려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준호는 낮게 말했다. 출입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백호는 숨을 삼켰다. 도와주시는 겁니까?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장미 씨는 나왔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에는 미련과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오늘 밤 10시. 수장고 서쪽 출입문. 보안 교대 시간 7분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들어오세요. 강준호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는 어머니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백호는 장미와 정숙희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장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고마워해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정숙희는 낮게 말했다. 최화영은 자기 아들까지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 그날 밤 드림그룹 지하 수장고 서쪽 출입문 앞. 장미와 백호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정숙희는 조금 떨어진 차량 안에서 법무팀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장고를 터는 일이 아니라 수장고 안에 불법 자금과 로비 자료를 확보해 즉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작전이었다. 준호가 문을 열었다. 그는 장미를 보자 잠시 멈췄다. 오장미 씨. 장미는 조용히 말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한 일 아닙니다. 백호가 낮게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준호는 출입카드를 찍었다. 문이 열렸다. 수장고 안에는 최화영의 왕국이 있었다. 고가 미술품, 현금, 금괴, 차명 계좌 서류, 주주총회 명단, 정치권과 법조계 인맥 파일, 그리고 사람들의 약점이 정리된 봉투들. 장미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삼켰다. 이게 전부 사람들 입맞고 사들이는 데 쓰인 거예요. 백호는 서류함을 열었다. 여기 있습니다. 주주총회 위원 명단과 금액표. 준호는 금고 쪽으로 걸어갔다. 가장 중요한 건 안쪽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는 금고. 거기엔 실제 로비 장부와 차명 계좌 원본이 있을 겁니다.